법이 너무 늦어졌기 때문에 회전체는 입체 도형인데 회전축이 있어요. 어떤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 위에다가 어떤 평면 도형을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이 회전축을 한 바퀴 뺑 돌려요. 뺑 돌리면 이 도형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무슨 도형이 만들어질까요? 이게 무슨 도형이 이 도형의 이름이 뭐야? 원기둥. 그렇지. 이런 경우는 원기둥이 된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회전축에다가 직사각형 갖다 붙여서 회전하면 원기둥이 되고, 회전축에다가 직각삼각형을 갖다 붙여서 회전하게 되면 삼각불이 되고, 회전축에다가 이렇게 사다리꼴을 갖다 붙여서 회전하게 되면 위에 원, 아래 원인데 위가 좀 좁고 지금 모양상 아래가 넓은 원뿔대가 돼요. 원뿔대는 원뿔에 뭘 친 거라고? 대가리를 친 거라고. 원뿔에 이렇게 딱 대가리를 치고 위에 거 빼고 밑에 있는 게 원뿔대야. 그래서 이름이 원뿔대야. 뭘 아니야. 아니야. 무슨 수학자들이 원뿔에 대가리를 친 게 원뿔대야 이렇게 가리키겠냐? 그냥 이해하라고 얘기하는 거지. 수학자들이 그렇게 고고하신 수학자들이 자 얘들아 그런 학자분들이 학생들 막 모아놓고 얘들아 원뿔대는 원뿔에 대가리를 친 거다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신다고. 네. 어쨌든 원뿔대는 그렇습니다. 원뿔의 아래 있는 부분에 평행선을 긋고 위쪽을 쳐서 위쪽 부분 빼고 아래쪽에 남아있는 입체 도형이 이렇게 원뿔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는 이렇게 회전축에다가 반원을 붙여요. 그리고 뺑글 돌리면 이런 식의 뭐가 발생하냐면 이런 식의 이제 공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공이 발생하죠. 그 공을 수학적으로 구라고 부릅니다. 아셨죠? 그럼 회전시키기 전에 있는 도형은 직사각형이고 직각삼각형이고 사다리꼴이고 반원이 되며 회전체는 단면체가 아니다 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 정도는 여러분이 할 수 있죠? 네, 건너가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 여러분이 할 수 있죠? 이거 초등학교 때 한 것 같은데? 네. 그래요. 건너갑니다. 그래서 일단 건너가고요. 자, 회전체의 성질로 갑시다. 자,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을 잘랐을 때 그 단면 항상 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는 원기둥 있죠. 원기둥 같은 거는 이렇게 회전축이 있었고 그 원기둥은 직사각형을 회전하게 되면 이런 식의 밑면이 원, 윗면도 원, 위아래는 합동인 이런 원기둥이 만들어져요. 근데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을 잘랐다는 얘기는 이렇게 원기둥 통나무 있잖아. 이런 통나무가 있는 거야. 통나무를 옆에서부터 칼로 촥 하고 쳐요. 그럼 윗둥이 뚝 하고 떨어지면 이 잘렸을 때 보이는 면이 있잖아. 그 면을 우리가 단면이라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 단면이라 불러요. 단면. 네, 그러면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른다는 얘기는 옆으로 축 자르겠다는 얘기죠. 그럼 그때 생기는 단면의 모양은 무슨 모양일까요? 원 모양이겠죠. 물론 지금 이거는 입체로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원처럼 안 보이는데 실제로 보이면 위에서 딱 보면 이렇게 원 모양으로 단면이 잘려 있을 거야. 근데 원기둥은 어느 쪽에서 자르든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르게 되면 단면의 모양은 항상 원인데 그 원이 전부 다 크기 모양이 같은 합동인 도형이 됩니다. 직사각형 위아래 다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해됩니까? 네. 원뿔은 회전축을 수직으로 자르면 단면의 모양은 원뿔도 원입니다. 단 원뿔은 위에서 자르면 단면이 작고 아래에서 이렇게 잘라내게 되면 단면이 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얘는 어느 쪽에 자르냐에 따라서 생긴 모양은 다 원이긴 한데 크기가 좀 달라지고 원뿔 때 좀 크기가 달라지고 구도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럼 구는 제일 많이 잘랐을 때 그 단면이 가장 클 때는 언제냐면 원의 중심을 통과할 때 이렇게 잘라내면 그때 생기는 원이 가장 단면이 큰 원이 만들어지겠지. 두 번째는 회전축의 수직이 아닌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는 거예요. 그냥 회전축 방향으로 자르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러니까 통나무 모양의 원기둥이 있다고 칩시다. 통나무 모양, 동그란 통나무 모양 원기둥이 있어요. 거기를 회전축을 포함한다는 얘기는 회전축 방향으로 싹 하고 자르겠다는 얘기죠. 왜 가끔 우리가 영화나 같은 데 보면 도끼 가지고 이렇게 이런 장작 같은 거를 딱 하고 찍잖아. 그럼 쩍 갈라지고 나서 그 쩍 갈라진 부분이 단면인데 그 단면의 모양은 뭐예요? 직사각형이야. 근데 이게 직사각형은 어떻게 만들어진 직사각형이냐면 원래 이 단면은 이만큼의 직사각형을 이렇게 회전한 거죠. 그럼 단면의 모양은
이 직사각형이었던 선들이 모두 다 대칭돼서 이렇게 단면이 보일 겁니다. 이 둘은 선대칭 도형이며 이 둘은 서로 합동인 관계가 성립해요. 맞나요? 선대칭은 별거 없어요. 이 선이 반대쪽에, 이 선이 반대쪽에, 이 선이 회전축 반대쪽에 찍히고 두 도형은 크기 모양이 똑같은 합동인 도형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단면의 모양은 딱 이렇게 이 통나무를 위에서 아래로 쭉 자르면 단면의 모양은 요만큼의 직사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원뿔은 자르게 되면 원뿔은 이렇게 원뿔이 있는데 원뿔을 위에서 아래로 쫙 자르게 되면 단면의 모양은 원래 요만큼의 직각삼각형을 붙여놨었잖아요. 이게 넘어가서 선대칭 되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이 삼각형의 모양은 무슨 모양이죠? 이변 길이 아니 정삼각형까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이등변인 거지. 이등변 삼각형. 얘는 단면의 모양이 이등변 삼각형, 얘는 사다리꼴, 얘는 구는 자르면 단면의 모양은 무조건 원입니다. 구는 어느 쪽으로 잘라도 항상 단면의 모양이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르든 회전축을 포함하여 자르든 아니면 어느 쪽으로 잘라든 간에 단면의 모양 항상 구는 늘 원이에요. 네. 그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할 수 있겠죠? 여기 뭐 크게 어렵지 않죠? 네. 좀 해보도록 하시고. 자, 이런 건 단면의 모양을 구하시오. 뭐 이런 것도 잠깐만 한번 봅시다. 이렇게 선생님 다 일일이 풀어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자,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 그러니까 이걸 회전시켜. 회전시켜서, 아이고, 저희 진짜 오늘 아주 가지가지 한다. 아주 가지가지. 야, 건들지 마. 건들지 마라고. 이건 찢어졌는데? 끼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 이거는 그러게. 야, 지금 시간도 없는데 진짜. 아니랑 사진이 없어. 괜찮아. 네, 이거 여기 있어요. 죄송해요. 또 왔다 갔다 하지. 자, 보세요. 자, 문제가 뭔지 다시 봅시다. 회전시켜서 만든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자른답니다. 이걸 회전하게 되면 원기둥이 되죠. 그럼 회전축을 포함해 자르게 되면 단면의 모양은 이렇게 선대칭이 돼서 이런 직사각형이 된다고 했죠. 그럼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건데 가로가 얼마예요? 가로가 12. 그렇지, 12. 높이는? 그럼 넓이는? 12 곱하기 20이니까 240. 얘는 이제 이런 식의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선대칭 시켜서 똑같은 도형을 합동을 갖다 붙이게 되면 이런 식의 사다리꼴이 나올 겁니다.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은 윗변 더하기 아랫변. 윗변 길이 6, 아랫변 길이 10, 높이는 4. 또 윗변 더하기 아랫변 그 값에다 가로치고 높이 4 나누기 2 이거 구하면 이제 넓이가 나오겠죠. 됐나요? 얘는 무슨 모양이에요? 원이죠. 원 넓이 구하는 공식은 반지름이 얼마예요? 반지름 5죠. 그럼 원 넓이 구하는 공식은 5 곱하기 3.14를 뭐로 바꾸겠어요?
파이? 그럼 정답 몇 파이?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야? 반지름 곱하기 파이. 이게 넓이 구하는 공식이잖아. 5 25파이. 이게 넓이죠. 네. 괜찮으시겠어요? 괜찮나요? 네. 좋아요. 뭐 이런 거 하나. 자, 넓이가 가장 큰 단면의 넓이를 구하죠. 저거 회전하게 되면 회전체 모양 어떻게 생겨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식의. 됐죠? 저런 모양이겠지, 회전시키면. 크게 고민해야 돼? 네. 여기서 단면이 가장 넓을 때가 언제예요? 이게 어떻게 자르는 거냐면, 책 위에 써있다. 문제가 안 떠있는데,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른다는 뜻이에요. 그럼 회전축 수직으로 하면 이렇게 자를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자르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잘랐을 때 가장 단면이 넓은 분이 어디예요? 그렇지. 여기 잘랐을 때지. 여기. 이 넓이. 이게 무슨 모양이죠? 원이죠, 원. 반지름이 얼마인가요? 12. 여기 나가잖아. 12. 그럼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파이. 정답은 144파이. 됐죠? 어렵나요? 어렵진 않죠. 네. 자, 다음. 회전체의 전개도. 야, 이거는 초등학교 때 배웠어. 원기둥의 전개도. 원기둥을 이렇게 펼쳐서 평면등을 펼쳐 놓으면 이렇게 위에 동그라미 하나, 아래 동그라미 하나, 가운데 직사각형. 이런 모양이었죠.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원뿔은 이렇게 옆면 있고 가운데 동그라미. 맞니? 원뿔을 펼치면 옆면이 부채꼴이 되고 밑에 동그라미 원 하나 붙는 거예요. 원뿔대는 이것만 오해하지 않으면 돼. 원뿔대를 자꾸 애들이 이걸로 착각하거든. 원뿔대가 생긴 게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원뿔대는 생긴 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얘를 펼치면 모양이 이럴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해. 그러니까 사다리꼴에다가 여기 원 하나, 여기 큰 원 하나 이렇게 붙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원뿔대는 원뿔의 윗부분을 친 거잖아. 원뿔의 대가리를 친 거잖아요. 그럼 펼쳤을 때 원뿔의 전개도인 부채꼴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야. 부채꼴이 나오고 그 부채꼴을 호에 평행하도록, 이쪽 호에 평행하도록 잘라낸 거니까 느낌상 이렇게 움직인다. 같은 곡률을 움직인다. 이런 느낌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된다는 것만 기억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부채꼴에 위쪽 부채꼴을 빼고 남는 아래쪽의 도형과 위에 원 하나, 아래 원 하나 이렇게 원뿔대의 전개도가 만들어진다라는 표현인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렇고요. 자, 그래서 여기만 잠깐 볼게요. 각각의 변의 길이를 갖다 쓰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A는 얼마예요? 10이에요. B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B가 뭐죠? 밑면의 반지름 8이 돼요. 그럼 C, 여기서 중요한 게 C인데 C는 얼마죠? C가 얼마예요? 왜 16일까? 봐봐. 이 C라는 길이가 이만큼 부채꼴의 호의 길이지. 이 호의 길이와 같은 게 누굴까요? 그치, 동그라미에 둘레. 그렇지, 맞아. 오늘 김준이 혼 좀 나더니 좀 잘하는데? 맨날 혼내야 되나? 맨날 욕하고 그래야 잘하려나? 맞아요. 여기는 이 호의 길이는 이쪽 면의 둘레와 같아요. 따라서 이 호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를 여기 원둘레를 구하란 말과 같죠. 원둘레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지름에다가 뭐 붙여요? 파이. 네. 어렵나요? 이 지름이 얼마예요? 8. 아니 16. 16파이. 따라서 C 값이 16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아셨나요? 그럼 여기 있는 이 호의 길이는 누구랑 같은 거죠? 이 조그만 원의 둘레랑 같은 거예요. 그렇지? 네, 그런 거는 참고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도 최단 경로인데 A에서 여기 이제 원뿔의 옆면에서 A라는 점에서 옆면을 돌아 다시 A로 가는 최단 거리, 가장 짧은 거리를 구하래. 이런 최단 거리 문제가 나오면 일단 저런 도형들은 다 뭐 해야 되면 펼치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아니 나 좀 이따 이거 다시 해줄 테니까 일단 봐. 일단은 가장 짧은 거리, 최단 거리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면 뭐 하시라고요? 일단은 펼칩니다. 일단은 펼치세요. 펼쳤어요. 펼쳤는데 펼치면 이렇게 원뿔이 부채꼴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런 식의 부채꼴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가 점 A잖아? 그치? 점 A에서 점 A로 봐봐 이게 옆면을 돌아서 점 A로 다시 오잖아. 그럼 옆면을 돈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고 다시 점 A가 된다는 뜻은 사실 가위를 대고 쭉 자르면 점 A가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는 거 이해됩니까? A가 딱 분리되니까. 그럼 옆면을 따라서 A로 갈 수 있는 최단 거리는 이렇게 가도 되겠지. 뭐 이렇게 가도 될 거고요. 이렇게 가도 될 겁니다. 가장 짧은 거리는 누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최단 거리예요. 그럼 선생님 이렇게 간 거는 그림상 어떻게 표현된 겁니까? 이게 만약 최단 거리라면 이렇게 간 거는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 위로. 그럼 이렇게 간 거는 아래로 이렇게 움직였다 보시면 돼요. 그중에 가장 짧은 거는 점 A와 점 A를 선분을 연결했을 때 이게 가장 최단 거리가 된다. 그럼 얘는 어떻게 움직인 거죠? 이 A. 여기가 B인 동시에 여기가 B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최단 거리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건 바로 여기서 이렇게 간 거고 이건 옆면 따라 움직여야 되니까 옆면을 지나서 B로 갈 때는 이게 최단 거리죠. 아, 결국에는 선끼리 이으면 돼. 점과 점을 그냥 잇기만 하면 최단 거리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간 거죠? 두 바퀴 돌았잖아. 두 바퀴 돈 걸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두 바퀴 돈 거는? 이렇게 나왔으면 그렇게 그으면 될까요? 안 돼요. 네, 잠깐만 튕겨보세요. 갑자기 문자 하나 보내고 놓쳤어. 잠깐만. 다 봤어? 잠깐 그만 갈게. 집에 가서 여기 앞에 배터리 일단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지. 과제 일단 딴 데 먼저 하지 말고 여기 순열 붙어 있잖아. 여기 안 돼 있는 거. 요거 이제 과제인 거니까 오늘 앞에 거 밀린 거는 답에서 하면 다시 하면 되는 거고 앞에 거 하려면 지금 이걸 못 하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는 빠짐없이 문제 다 풀어가. 다 풀고 최대한 풀고 그 푼 거를 이거 다 풀어야지. 이게 과제 다야.
수로까지. 이걸 다 풀고 오늘은 영상을 찍지 말고 푼 거 과제를 찍어서 보내. 알겠지? 먼저 가. 그래요. 네. 어떻게 한다고? 선을 이렇게 A에서 이런. 두 바퀴 돌아야 되잖아. 두 바퀴. 한 바퀴 돌 때는 이렇게 갔지. 그럼 한 바퀴 돌 때는 이렇게 가잖아. 그럼 두 바퀴 돌 때는 이렇게 가겠죠. 봐봐 내 말 맞잖아 이거잖아. 아 그렇게 했어? 오늘 주윤이 상태 좋아. 내 말이 맞잖아. 선생님 근데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하는 건 안 됩니까? 됩니다. 이것도 돼요. 느낌상 같은 길이니까. 네. 근데 이제 표현상 B를 여기다 찍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갔다가 다시 또 펼쳐서, 그러니까 여기서 반은 움직인 거예요. 여기 반 가면 이 모양이죠. 다시 반 떼고 여기서 여기를 가는 거니까 이렇게 갔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네, 역시 김주인이야.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연습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각기둥의 건널비.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각기둥의 건널비. 이건 초등학교 때 니네 한 거다. 처음 배운 게 아니야. 분명히 초등학교 6학년 때 이거 있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이거 할 때 어려운 건 아닌데 좀 귀찮아하고 계산할 때 좀 틀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지 이거 모르진 않아. 각기둥의 건널비예요. 건널비가 뭐죠? 말 그대로 겉에 있는 부분, 표면이 있잖아. 그 표면에다 이제 색칠할 때 그 색칠한 전체 면적값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색칠하려다 보니까 윗면 색칠해. 아래면 색칠해. 위에는 넓이 똑같잖아. 그렇지? 결론은 색칠할 때 이 밑면 넓이 하나를 구한 다음에 그 밑면 넓이에 곱하기 1을 하면 위아래 넓이는 나온다는 뜻이에요. 맞나요? 괜찮죠? 그럼 이제 옆면 칠해야 되잖아. 근데 옆면 칠할 때 여기 하나 칠할 때 잘 봐. 여기 왼쪽 보이는 면, 왼쪽 보이는 면은 그냥 1번이라고 합시다. 1번 면을 칠할 때는 가로가 얼마예요? C, 세로가 H 이렇게 돼 있지. 가로가 C, 세로가 요만큼 H, 이게 H니까 다 H잖아. 그렇지? 그럼 이 넓이를 구할 때는 C 곱하기 H 맞나요? 그럼 2번 넓이, 여기 넓이를 구할 때는 이게 또 옆 넓이잖아. 2번 넓이를 구할 때는 A 곱하기 H, A 곱하기 H 이렇게. 그럼 뒤에 있는 거, 이 뒤쪽에 있는 거 하나 옆 넓이잖아요. 저 옆 넓이를 구할 때는 B 곱하기 H, 그래서 B 곱하기 H. 이걸 다 뭐 하면 되죠? 다 더하면 되지. 다 더하는데 우리가 분배 법칙이라는 걸 배운 게 있어요. 지금 여기도 곱하기 H, 얘도 곱하기 H, 얘도 곱하기 H. 곱하기 H가 왜 다 곱해져 있죠? 분배됐기 때문에. 어디에? 어디에? C에다가 더하기 A에다가 더하기 B에다가 이렇게 H가 하나씩 나란히 분배되면 위에 있는 모양이 나오죠. 그럼 위에 있는 넓이를 이걸 다 1번, 2번, 3번 다 더한 게 옆넓이의 총합이잖아? 그럼 옆넓이의 총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거를 구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A와 B와 C를 더하라는 얘기는 가만히 있어봐. A와 B와 C를 더하라는 얘기는 밑면의 둘레를 계산하라는 얘기네. 이 얘기는 밑면 둘레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저기 높이 값을 구하면 돼. 저 기둥의 높이를 곱하면 옆 넓이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약간 느낌이 이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를 펼치면 이런 식의 직사각형이 몇 개 있냐면 3개 있는 거예요. 그렇죠? A, B, C 이렇게 A, B, C 3개의 변을 가지고 있고 높이가 H인 여기가 가로, 여기가 세로인 이렇게 가로 A 더하기 B 더하기 C 가로 곱하기 세로 맞나요? 그러니까 옆넓이 자체가 이게 가로가 결론은 이 밑면의 둘레가 결론은 가로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이제 끝난 거예요. 따라서
각 기둥의 겉넓이를 구하라면 밑넓이 두 개에다가 옆넓이를 더하는데 그 옆넓이가 알고 보니 이 밑면의 둘레에다가 이 기둥의 높이 값을 구하면 옆넓이가 나온다. 이게 옆넓이에요. 이 부분이 옆넓이를 계산하는 거예요. 앞으로 기둥의 겉넓이를 구할 때는 각 기둥이든 원기둥이든 기둥의 겉넓이를 구할 때는 항상 저렇게 구해요.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 그러면 옆넓이가 나온다. 이해하셨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런 것들, 네, 만약 이런 것들, 이 도형의 겉넓이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이거는 사각기둥이죠. 그럼 밑넓이 하나 얼마예요? 밑넓이는 2 곱하기 3. 그렇죠? 2 곱하기 3. 직사각형이니까. 몇 개 있어요? 2개. 12.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위아래는, 위하고 아래는 계산이 된 거예요. 이제 옆넓이만 구하면 돼. 근데 옆넓이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 밑면의 둘레 2, 3, 2, 3. 그렇지 않나요? 2, 3, 2, 3을 더하면 밑면에 둘레가 나오고 거기다 뭘 곱하면? 높이 4를 하면. 그럼 다 더하면 5 더하기 5니까 10이죠. 10 곱하기 4, 40. 전체 겉넓이는 10이랑 40을 더한 52가 전체 겉넓이가 된다. 괜찮습니까? 네, 그런 식 패턴으로 여기 있는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나마 헷갈리는 게 이런 거죠. 이런 것들. 선생님, 우리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는데 이거 겉넓이 어떻게 구해요? 이 문제인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각기둥의 가운데가 또 사각기둥만큼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야. 됐지? 그럼 여기 겉넓이를 구하려면 일단 밑넓이를 먼저 구해요. 근데 밑넓이가 직사각형인데 가로가 얼마? 가로가 얼마죠? 정사각형이네요. 가로가 5, 세로가 5. 근데 가운데 구멍이 나와있네.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 2, 여기 3. 여기 색칠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넓이 어떻게 구해요? 25 마이너스 6. 그렇죠. 전체 넓이에서 가운데 있는 직사각형을 빼면 되니까. 그럼 얼마? 19. 근데 위아래 똑같은 게 몇 개 있죠? 2개. 따라서 밑넓이는 38. 이게 밑넓이를 구한 거죠. 됐니? 자, 근데 이 문제 핵심은 옆넓이에 있어요. 선생님, 옆넓이는 뭐 어렵지 않잖아요? 아까 옆넓이 구하는 공식이, 옆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둘레. 일단 둘레를 구해야 되잖아. 둘레가 얼마죠? 5, 5, 5, 5. 5를 몇 번 더해요? 4번.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5. 둘레 곱하기 높이 얼마? 5. 그럼 옆넓이가 나오네. 이거 다음엔 20. 20에다 5 곱하면 100. 됐지? 자, 근데 말했잖아. 말한 거야. 선생님, 이렇게 되면 이 도형은 다 색칠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에요. 한 군데 빠뜨렸어요. 어디 있어요? 빠뜨렸다고요? 위에 여기 색칠했고, 여기 위에 색칠했고, 곱하기 2 했으니까 아래도 색칠된 거고. 옆넓이, 이 옆에 있는, 이 옆에 부분 다 색칠했는데 어디가 빠졌어? 어디에 빠졌어요? 안쪽에. 안쪽 둘레가 빠졌잖아. 네가 색칠한다고 쳐봐. 색칠해. 이렇게 네모난 박스가 있어. 근데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 네가 이 도형에 색칠할 거야. 그럼 위에도 위에 색칠하고 밑에 색칠하고 옆에 색칠하지만 이 도형 전체 색칠하면 안에 손 집어넣고 안에도 색칠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안에 색칠 안 한 거야. 그럼 안이 뭐예요? 그랬더니 안이 안 중에도 어디만 구하면 옆에만 구하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우리 옆에를 색칠할 거냐? 안에 있는 동의 옆넓이를 구한다 뜻은 여기 있는 둘레 값에 이번에 뭘 구하면 돼요? 높이를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럼 옆넓이 1 큰 거, 그 다음에 옆넓이 2를 계산해야 돼요. 안에 들어있는 거. 얘는 둘레가 2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3 맞아요? 곱하기 높이 얼마? 5. 얘 합치면 10.
10 곱하기 5. 50. 그럼 윗넓이 2개 더한 거에다가 옆넓이 1번, 옆넓이 2번 다 더해야 정답이니까 정답은 188이 전체 겉넓이가 됩니다. 괜찮나요? 네. 좋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기둥의 부피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일단 여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내일은 아마 원래 좀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니는 늦게 오는 바람에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어쨌든 다음 주에 이 진도를 끝낼 거니까 다음 주 안에 이 진도 다 끝내야 돼요. 뒤에 이제 통계까지 다 끝내야 되니까 좀 부지런히. 아니요. 또 무슨 식물 생각, 그 식물의 줄기가 그 아니야. 이제 수학적으로 줄기야.